저는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박정호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3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정호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친구의 권유로 노인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문화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김미선을 만났습니다. 62세의 미선은 밝고 활기찬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 역시 5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정호는 미선과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자 주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아들 민수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연애를 하신다는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정호는 상처를 받았지만 미선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의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세요? 근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선은 정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호는 미선에게 청혼했고 미선은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자녀들은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결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호와 미선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신혼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정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젊은 여자는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진입니다. 아버지의 딸이에요? 정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만났던 여자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미선은 정호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 전, 그는 잠시 다른 여자와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곧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정호는 수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미선은 잠시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수진 씨,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지는 어렵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수진을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늘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여자와 아이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몰랐다. 알았다면 책임을 졌을 텐데.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다만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분을 만나 행복하게 사신다니 정말 기쁩니다. 미선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비록 내가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가족이 되고 싶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딸의 등장으로 결혼 첫날 밤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정호는 민수에게 수진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아이들은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를 신기해하며 정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호는 손주들과 놀아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도 수진의 아이들을 자신의 손주처럼 대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누나,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은지도 수진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특별한 가족은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정호와 미선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확대된 가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수진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렵게 자란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과거는 잊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요. 정호는 딸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앞으로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할게. 미선은 정호와 수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녀는 수진을 자신의 딸처럼 아꼈고 수진도 미선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정민이라고 하자. 바르고 민첩하게 자라라는 의미야. 미선도 아이를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정민아, 할머니야. 건강하게 자라렴. 정호와 미선의 결혼 생활은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큰 가족의 사랑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처음의 반대와는 달리 이제는 부모님의 재혼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외롭지 않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정호는 종종 수진의 집을 방문해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했고 정호도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미선은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가족 모임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은 미선의 요리법을 배우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정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와 늦게 만난 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정호의 일기 쓰기를 응원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남기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미선의 말에 정호는 더욱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호와 미선은 결혼 2주년을 맞았습니다. 가족들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정호와 미선이 집에 돌아오자 불이 꺼진 거실에서 갑자기 불이 켜지며 가족들이 나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모두가 함께 외쳤습니다. 정호와 미선은 놀라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만나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도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되었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지셔서 정말 기뻐요.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은지는 미선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정호 아버지를 만나서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정호와 미선은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정호와 미선은 발코니에 나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만난 게 운명인 것 같아요. 미선이 말했습니다. 정호는 미선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수진이를 만나게 된 것도, 당신과 함께하게 된 것도 모두 운명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깊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호는 70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여전히 활기찬 삶을 살았습니다. 미선의 보살핌과 가족들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때요? 아버지의 70세 생일을 기념해서요. 모든 가족이 수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선,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수진아, 늦게라도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다행이야. 민수야, 은지야, 너희들의 이해와 사랑에 감사한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으며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정호는 더욱 열심히 일기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정호의 꿈을 응원하며 도왔습니다. 1년 후 정호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황혼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제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선은 정호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과 다른 가족들도 모두 참석해 정호를 축하했습니다. 출간 기념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정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최근에 재혼하셨는데 가족들이 반대해서 힘들어하고 계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 전해주세요.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방송 녹화 날, 정호와 미선은 긴장한 모습으로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진행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떠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미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커지고 풍성해진 것 같아 행복합니다. 방송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노년의 재혼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정호와 미선은 노인복지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좋은 분을 만났는데 자식들이 반대해서 포기했었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용기를 내보려고 해요. 미선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자녀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정호와 미선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사랑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부장이 되었답니다. 정호는 딸을 꼭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해. 미선도 수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해요.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낼 거라고 믿어요. 수진의 성공은 온 가족의 기쁨이었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진심으로 축하했고 가족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호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지만 그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눈물을 흘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요. 정호는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못 가본 곳들을 여행하고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고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못했던 이야기들을 지금이라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정호는 딸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수진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교훈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가거나 등산을 했습니다. 비록 정우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은지는 정우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정우와 미선의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담았어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정우가 말했습니다. 미선은 정우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우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정우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가 나타나준 것에 정말 감사해.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해요. 늦게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정호는 미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았어요. 사랑해요. 미선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며칠 후, 정호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호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이 모두 와서 그를 추모했습니다. 수진은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만났지만 제게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용기와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수진이를 따뜻하게 받아준 당신의 넓은 마음에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잘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수진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에게 내가 나타났을 때의 충격과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민수와 은지에게도 각각 사랑이 담긴 편지를 남겼습니다. 가족들은 편지를 읽으며 정호를 추억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미선은 정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정호가 좋아했던 꽃을 들고 왔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요. 수진이가 또 승진했어요. 민수와 은지도 잘 지내고 있고요. 미선은 정호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가 곁에 없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사랑과 가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만난 아버지와의 이야기, 그리고 특별한 가족이 된 과정을 담은 책이었습니다. 미선은 수진의 글쓰기를 응원하고 도왔습니다. 2년 후,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용기 있고, 사랑이 많고, 가족을 누구보다 아끼는 분이셨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지.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미선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처럼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렴.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었고, 확대된 가족의 모습은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시했습니다. 미선은 가끔 정호와 처음 만났던 벤치에 앉아 그를 추억했습니다. 비록 그가 곁에 없지만 그들이 함께 만든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온 가족이 정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수진의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민수와 은지의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묘 앞에서 각자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 덕분에 저희는 여전히 행복해요.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버지처럼 좋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미선은 마지막으로 정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뿌린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정호의 날이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봄, 가족들은 모여서 정호를 추억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선도 나이가 들어갔지만 그녀는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정호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이어가며 그녀는 가족들에게 사랑과 지혜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가족들은 다시 한번 정호와 미선의 사랑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이 정호와 미선을 연기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많은 관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노년층 관객들은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영화는 나이든 사람들도 사랑할 권리가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사회에서 미선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정호와 제가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수진도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늦게 찾아온 딸을 거부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를 완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어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자녀들도 부모님의 행복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미선은 8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그녀는 정호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그녀는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밤, 미선은 정호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곧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가족들을 다 잘 돌보고 갈게요. 그날 밤, 미선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정호를 만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아는 모든 이들이 와서 미선을 추모했습니다. 수지는 추도사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 곁에서 영원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와 은지도 미선을 추억했습니다. 그들은 미선이 보여준 사랑과 포용력에 감사했습니다. 미선은 정호 옆에 묻혔습니다. 두 사람의 묘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 된 두 영혼, 여기 잠들다. 시간이 흘러도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은 두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수지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정호와 미선의 사랑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재단은 홀로 된 노인들이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민수와 은지도 재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보여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10쌍의 노인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파트너인 할머니도 덧붙였습니다. 자녀들이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니 이해해 주었어요. 이제는 온 가족이 축복해 줍니다. 재단의 활동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그리고 가족 화합 프로그램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재단을 통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재단은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호와 미선을 기리는 동시에 그동안 재단을 통해 만난 100쌍의 노인 커플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은 단순히 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노인 커플들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정호와 미선처럼 늦은 나이에 찾은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커플이 무대에 올라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70세에 만나 결혼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있었고 자녀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정호 씨와 미선 씨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분이 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도 두 분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두 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저희 자녀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은지는 꽃을 묘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원히 사랑해요. 두 분의 사랑은 저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정호와 미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계속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호와 미선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65세의 결혼 첫날 밤에 시작된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딸의 등장으로 시작된 그날 밤의 충격은 결국 더 큰 사랑과 행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정호와 미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보여준 사랑과 포용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호와 미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기를 바랍니다.